무역법 27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외무역법은 그 주요 내용을 보면요. 통상의 진흥, 수출입 거래,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질서 등으로 보다 더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통상진흥에서는 종합무역상사 등을 지정하고요. 또 수출입의 제한, 그죠? 그 다음에 통합공고, 외화핵동용 원료 기재 수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략물자의 수출입, 원산지 표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통상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었죠. 자, 우리는 지금 한국의 통상법 중 주요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대무역법상에서 자, 그래서 첫째, 전략물자의 수출입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은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서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서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 등 이하 전략물자라고 하면요. 물품들을 수출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허가, 이하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최근에 이제 일본과의 어떤 경제 마찰, 일본이 수출 제한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었죠.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은 이러한 근거에 그 나라의 이제 이러한 근거에 의견에서 전략물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전략물자로 분류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결국은 민간 품목, 비민간 품목 이렇게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적국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자국의 어떤 안보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자다 이렇게 돼요. 그것은 이제 수출을 제한하는 거죠. 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경제부 장관이 공정한 경제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대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죠? 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라 한다. 그죠? 이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이 품목에 해당되는 것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확인하고 그 밖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되겠죠? 자,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 그죠?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련된 부분, 그죠? 그걸 이제 대외무역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략물자에 관한 거는 공시하고 그것을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행정관계기관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 수량 제한 조치에 관해서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또는 입을 우려가 있음을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심각한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건의된 경우로서 그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다음에 그 물품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등을 방치하거나 그죠?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지하거나 방치가 죄송합니다.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품의 수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수입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식경제부 장관이 무역위원회의 건의, 지식경제부 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
해당 국내 산업보호의 필요성, 국제 통상관계,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시행에 따른 보상 수준 및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입 수량 제한 조치의 시행 여부 결정 내용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무역법에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제 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어떤 거냐? 그래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이 이하의 불공정 무역 및 산업 피해 구제법, 불공정 무역 및 산업 피해 구제법에 보면요, 종래 앞전에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 제도를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편한 것이다.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 제도를 WTO 협정에 부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대외무역법상의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 제도가 있었죠. 이것을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편한 것이 바로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목적은요, 불공정한 무역 행위와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 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요, 공정한 무역 질서의 확립과 국내 산업 보호를 도모하고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했죠. 자, 국제무역기구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등, 그죠?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해, 그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WTO 설립 협정에 부합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을 수용하기 위하여 불공정 수출 행위의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는 한편요, 국제적 WTO 규정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편 WTO의 기본 이념인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WTO 이념은 무역 자유화와 시장 개방이에요. 이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 기준에 합치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종래의 규정을 보완하여 별개의 독립적 법으로 개편해서 보다 명료하게 규정한 것이 바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래는 대무역법상에 속해 있던 거죠. 산업피해 조사 제도를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대무역법상 수입에 의한 산업피해 조사 제도를 별도로 WTO 체제에 맞게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법은요, 총 42개 조문으로 조문이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크게 불공정 무역 행위의 조사, 그 다음에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 산업 경쟁력 영향 조사, 무역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 피해 조사, 그죠? 이제 그거가 있고, 덤핑 및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 조사, 산업 경쟁력 영향 조사, 무역위원회 설치, 이렇게 이제 5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 봅니다. 관세법. 자,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다 그죠? 그죠? 대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불공정 행위 및 산업피해구제법, 요거는 이제 대외무역부에서 떨어져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요것이 이제 한국의 통상과 무역에 관한 이제 그 절차에 관한 주요 세 가지 지주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그 통관, 그죠?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상관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 관세 등은 덤핑의 규제와 보조금 규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죠? 우리가 지금 덤핑 방지 관세하고 이 상계 관세 부분은 지금까지 통상법을 하면서 숱하게 그죠? 숱하게 지적되어 오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사실은 덤핑과 관련해 가지고 덤핑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뭐냐면 뭐 많은 부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죠. 그죠?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게 모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절차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죠. 그죠? 근데 이제 한미 FTA나 이제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절차의 투명성, WTO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되어 있었고, WTO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고서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쓰는 의무는 배제되어 있어요. 상계관세를.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자의적으로 강대국들은 거의 뭐 거의 자기네들이 수입을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이 크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워서 거의 규제를 자율적으로 거의 자의적으로 했었죠. 그런데 이제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일종의 손님이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뭐 뭐 문제 제기가 조금 그죠. 곤란한 점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WTO 체제보다도 한미 FTA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이제 상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있는 것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관세 우리하고 이제 국제 통상 관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덤핑 방지 관세하고 상계 관세입니다. 그죠? 이 덤핑 방지 관세하고 상계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얘기는 했었죠. 그죠? 설명한다. 그래서 이제 관세법상 덤핑 방지 관세와 상계 관세에 관련해서요. 덤핑 및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그죠? 불공정 무역 및 산업피해 구제법 조금 전에 했죠. 그래서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와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를 각기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와 그 다음에 보조금으로 인한 산업피해 조사를 각기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국내 통상법의 주요 근원을 보고 있는 거죠. 내용을 보고 있는 거죠. 국내 통상법의 이제 한국의 통상법의 주요 근원은 일단 세계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이제 법이 있다. 그게 이제 대외무역법이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환 관리법이다.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지금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조금씩 보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불공정 무역 및 국내 피해 시장 조사와 관한 것은 원래는 대외무역법상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WTO 체제와 더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시스템에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은 따로 독립해 가지고 나누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 네 개가 국제 통상과 관련해서 주요한 법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외국환 관리법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환 관리법은 외국환 거래와 그 밖의 대외 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요.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 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화 가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아주 대외적이죠. 그러면 이제 외국관리법에서 이제 커버링 되는 영역이 어느 부분이냐? 외국관리법이 터치될 수 있는 부분들. 그 외국관리법에서 외화의 환율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출에서도 중요하고 수입에서도 중요하고 그죠? 환율이 일정 비율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그 환차손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개개인이 얼마간의 그 상업에 무역에 거친다면은 그게 미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주 큰 분량의 거래나 아니면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율을 조금 올리고 내리고의 차이가 얼마만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환 부분에 대한 관리는 아주 중요한 통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적용 대상은 외국관리법에 대한 적용 대상은요. 대한민국에서 외국환과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및 그 밖의 이와 관련된 행위.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 대한민국에서 하는 외국환 거래와 이와 관련된 행위는 우리나라 외국환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직업,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 외국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자, 보통 보면 우리가 필리핀 같은 데서 우리 그런 사고 나잖아요. 그죠? 외국환 관리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형사적 처벌을 받거나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죠.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거나. 이것은 외국에서 이제 소개하는 환칙이라는 거죠. 환칙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밸런스, 그러니까 payment of balance, 즉 국제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국내의 외국환의 어떤 정도, 유입 정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출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의 조정, 여러 가지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금융 테크닉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보통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가 발생되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환율에 대해서 환율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입 수출 대금을 정상적 외환 거래에 의해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송금하거나 이렇게 수금하지 않고 현지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대신 주고 그냥 대금은 지급한 거로 하고 내지는 또 주고 그래서 언더밸류 해가지고 대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물건을 1억에 샀는데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 1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고는 5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이게 진짜 5천만 원 됐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려면 이제 통장을 보면 알겠죠? 통장 5천만 원 송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수출업자 입장에서 5천만 원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 수입업자가 있는 지역의 수출업자의 대리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데다가 대신 현금으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일단은 이제 관세가 이제 포탈이 된 거고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대금이, 이 수출 대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들어와야지 우리가 우리의 무역 수지상 이제 흑자를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득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현지에 줘버리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제 대금의 수입을 국내에는 어떤 이득이 없이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세금 문제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왜곡이 발생되는 거고요. 뭐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량의 어떤 금액을 환율을 갖다가 은행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그 뭡니까 암달러성이나 이런 데로부터 이제 뭡니까 서로 이제 뭐 정상 고시되는 이런 환율 이하로 익스체인지 하는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한 환율 시장의 어떤 외환 시장의 어떤 혼란을 가려오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은행에서 환율을 갖다가 돈을 거래하지 않으려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럴 때 뉴스 같은 데 보면 외환관리법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외국에서 행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한국의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죠? 수출입과 관련돼요. 그럴 때는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 적용 대상이 되죠. 일단 그런 거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외국 간의 거래, 대한민국 외국 간의 거래에서 직업, 수령,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 그죠? 이런 거죠. 자, 그것에 관한, 외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그죠? 외국에 주소를 둔 법인이 하는 거래로서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와, 그죠?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행위. 외국에서 서로 하더라도요,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또 이것은 외국환관리법에 적용이 됩니다. 사는 사람, 법인 똑같이 외국 법인이지만 화폐가 대한민국 화폐로 통화로 표시된다면은 이 또한 뭡니까? 외국환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한 행하네. 그죠?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주소를, 거소를 둔 사람은 바깥에서 하는 행위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 이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외국에서, 국내에서 정확한 출처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그 주택을 산다든가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 행위를 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외국의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그 다음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건 했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대한민국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한 행위.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상기 1 내지 3호까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하에 관련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서 또 이걸 외환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뒤로 넘어가야 되죠. 자, 한국의 대외 통상 정책의 운영 및 집행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두고요. 여기에 불공정 무역행위에 관련된 조사 및 판정기관으로는
지식경제부 산하에다가 무역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에다가 무역위원회를 두고 있다. 자, 무역위원회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판정, 수입 증가, 덤핑 보조금 등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조사, 산업 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무역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산하죠. 그리고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무역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를 한번 보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판정 및 잠정 조치를 결정하겠죠. 그죠?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하고 판정 및 잠정 조치를 결정하고요. 불공정 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무역위원회에서.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 조사 및 판정을 하고요. 세이프가드 조치 및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및 잠정 섬유 세이프가드 조치. 그러니까 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또 별도로, 그죠? 우리 한미무역협정에도 그렇고요.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별도로. WTO 규정하고는 또 틀리게 또 별도로 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비스 세이프가드 조치, 그 다음에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및 잠정 특별 세이프가드 조치, 뭐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일이 사실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덤핑은 하고 이제 상계 관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비정상적인 조금 불법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뭐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어떤 특정국의 제품이 갑자기 자국의 어떤 시장을 점유할 경우죠. 그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자국 상품이나 자국 산업 자체가 어떤 붕괴될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세이프가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성격이 조금 앞에 그 반덤핑이나 상계관세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죠? 좀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는 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페널티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 세이프가드는 이제 어떤 그런 면보다는 적법하게 들어왔지만 시장을 아주 급속도로 잠식할 경우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발동하는 경우고, 이것도 일정 기간의 발동이 정지되고 나면 추가로 발동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세이프가드의 건의 중간 재검토하고 연장 검토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 영향 등을 조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 조사 같은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상 덤핑 방지 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 피해 조사 개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덤핑 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조사, 판정, 그다음 덤핑 방지 조치의 건의, 재심사 뭐 이런 것들 제반적으로 관세법상의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 피해 조사 개시 결정, 그죠? 보조금 등 지급 사실 조사하는 거고요. 보조금 등으로 인한 산업 피해의 조사 판정, 상계 조치를 건의하고요. 재심사하는 거 똑같죠. 아까 반덤핑하고.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 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을 조사 연구 등을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역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산하라 했죠.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8장까지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우리가 EU, 미국 및 한국의 통상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